TV에 연결되어 있는 유선을 끊는다. 제가 뭐 유튜브에 5분 순삭 보고 있고 넷플릭스 보고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거는 당연히 SBS 아니면 KBS 아니면 MBC에서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TVN에서 했더라고요. 굉장히 큰 변화인 것 같아요. 그 쿠팡에서 하는 그 OTT 서비스에서 SNL 코리아라고 컨텐츠랑 독점 계약을 해가지고 OTT들은 컨텐츠 경쟁력을 강화하느라고 애를 쓰고 있는데 진짜 이게 위기인 거야 사실 제가 봤을 때. 실시간마저 이렇게 좀 중계권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OTT로 넘어가 버리면 넷플릭스와 같은 그 OTT 서비스들이 CPND를 다 갖췄다라고 하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코드 커팅 트렌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문화체육관광부랑 국립국어원에서 코드 커팅을 이제 우리말로 유선 해지라고 써달라고 선정을 했더라고요. TV에 연결되어 있는 유선을 끊는다. 코드를 끊으면 코드 커팅이고, 코드를 뭐 꼈다 하면은 코드 스태킹이고, 코드를 끼고 있는데 요금을 깎는다든지 이런 거가 코드 쉐이빙이고. 저희 팀원 중에 이제 막 30살이 된 친구가 있는데 집에 한번 놀러 갔었거든요. 자취방을 새로 구했다 그래가지고 TV를 보려고 앉아서 TV를 틀었는데 TV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TV가 있는데 왜 안 나오냐 했더니 TV는 샀지만 유선은 아예 들어오지도 않았고 그냥 유튜브랑 넷플릭스 용도로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보니까는 유선 방송을 달아놓고 계속 제가 뭐 유튜브에 5분 순삭 보고 있고 넷플릭스 보고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TV는 계속 보는 거 맞아. TV를 안 본다는 아니고 TV를 보는데 원래 보던 그 채널들을 안 보는 거죠. TV를 안 본다기보다는 TV를 이용하는 행태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걸 코드 커팅으로 이제 이어지는 것 같고 사람들이 야 오늘 축구한대라고 하잖아요 보통. 근데 축구한대라고 했는데 TV 틀었는데 축구를 안 하는 거예요. 축구는 당연히 SBS 아니면 KBS 아니면 MBC에서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월드컵 예선에 대한 중계권은 지상파에서는 안 하고 TVN에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굉장히 큰 변화인 것 같아요. 옛날하고 비교하면은 그만큼 지금 시장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 거고 쿠팡 플레이인가? 그 쿠팡에서 하는 그 OTT 서비스에서 SNL 코리아라고 컨텐츠랑 독점 계약을 해가지고 실제 1호 게스트가 이병헌이었는데 이병헌 신동엽이랑 해가지고 이렇게 아직 보진 않았는데 기사 많이 떴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사실 OTT들은 컨텐츠 경쟁력을 강화하느라고 애를 쓰고 있는데 시간 방송도 실제로 그 프리미어리그라든지 의외로 그 스포츠 채널을 보는 사람들의 유선 방송 비율이 높대요. 손흥민 경기할 때 사실 새벽 시간에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뭐 VOD가 나와서 보는 게 아니라 진짜 경기할 때 봐야 되잖아. 그러면 진짜 이게 위기인 거야 사실 제가 봤을 때. 실시간마저 이렇게 좀 중계권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OTT로 넘어가 버리면 정말 이제는 제가 봤을 때 국내에서도 코드 커팅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VOD 앞에 붙은 그 이니셜 하나가 다 이제 함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AVOD에서의 A는 어드버타이징 VOD라고 해서 결국에는 다들 아시는 이제 유튜브가 대표적인 거예요. 유튜브 프리미엄 말고 일반적으로 광고를 보는 대신에 컨텐츠 볼 때 뭐 돈을 내거나 이런 게 아니고 서비스들을 얘기하고 SVOD는 Subscription VOD라고 해가지고 말 그대로 정기 결제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컨텐츠를 건 바이 건으로 사는 게 아니라 멜론이나 이런 것처럼 월에 얼마를 내면은 그냥 컨텐츠 서비스를 그냥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거고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넷플릭스. TVOD라고 해가지고 또 있는데 그게 이제 트랜잭션 VOD라고 해서 이게 아까 앞서 말씀드린 넷플릭스하고 좀 다른 건 건 바이 건으로 결제한다. 내가 보고 싶은 컨텐츠가 뭐 영화가 있건 드라마가 있건 할 때 그 건을 볼 때마다 뭐 1,000원씩, 2,000원씩 보통 이제 IPTV에서 많이 보이죠. 다시 보기 같은 거 할 때 내가 원하는 컨텐츠를 그때그때 보고 싶은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실시간 방송을 그냥 틀어놓고 그냥 재핑하듯이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냥 같이 운영하는 VOD가 하이브리드형 VOD라고 하는데 그런 게 대부분 이제 웨이브나 뭐 KT에서 서비스하는 시즌 사실 미국에서 활발한 이유를 우리나라에서 찾아보면 우리나라는 IPTV를 할 때 TV 인터넷, 뭐 전화는 요즘 없으니까 TV랑 인터넷이라고 하면 핸드폰 통신사하고 다 결합해가지고 이렇게 쓰다 보니까 좀 저렴하게 쓰는 것 같은데 저도 이번에 찾아보다 보니까 미국은 실시간 TV를 보려면은 유선 방송사에다가 월에 한 100불? 네, 100불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거잖아요. 넷플릭스가 해봤자 한 10불 정도 하려나? 네, 그러니까 10분의 1 가격이니까 그런 식의 OTT 서비스를 두 개를 써도 기존에 보던 그 유선 방송보다는 훨씬 더 가격이 절감되니까는 제가 봤을 때는 가격이 제일 1번인 것 같고요. 미국 인구가 현재 제가 알기로는 전체 미국 사람들 인구가 3억 몇 명인데 2018년에 그 중에서 3,300만 명이 코드 커팅을 했대요. 그러면은 이게 그래도 한 10분의 1 정도에 되는 국민이 코드 커팅을 한 거면 굉장히 큰 것 같고 그러하다 보니까 이 조사를 바탕으로 2020년에는 한 4,500만 명, 2022년에는 5,500만 명 정도가 사실은 이제 유선 방송을 끊을 거다. 근데 이제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 얘기를 좀 해보면 유선 방송의 가구 수가 보통 이제 집에 한 대씩 놓잖아요. 집에 이제 4명이 있어도 세탑은 하나 있으니까 3,500만 가구인데 3,500만 가구가 거의
다 지금 보다를 했대요. 그 말은즉슨 이제 유선 방송을 더 이상 신규로 뚫을 만한 가구가 이제 별로 없고, 현재 사실 새로 생기는 가구들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1인 가구나 이런 쪽인데 사실 유선 방송에 대한 니즈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런 게 제가 봤을 때는 위기라면 위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태블릿으로도 TV를 볼 수 있게끔 해준 건데, 그 말은즉슨 이제 집이 아닌 공간에서도 얼마든지 TV를 밖에서도 볼 수 있게 해주고, TV가 있는 거실이 아니라 뭐 방 안에서도 볼 수 있게 해주고 뭐 이런 건데,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보진 않아요. 왜냐면은 제가 봤을 때는 유선 방송에서의 OTT로의 전환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아까 미국처럼 가격이 비싼 게 아니라 저는 컨텐츠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뭐 넷플릭스를 구독하거나 웨이브를 구독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OTT 서비스를 구독하는 거에 있어서 무언가를 보려고 구독을 하는 건데, 기존 IPTV사들이 이제 그 TV에 나오던 거를 그냥 그대로 뭐 태블릿으로 옮겨놨다고 하면 그만큼 저는 이게 기대효과가 클지는 모르겠어요, 사실은. 교통시사들한테는 조금 미안한 소리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 컨텐츠 경쟁력을 좀 키워야 되지 않을까. 넷플릭스와 같은 그 OTT 서비스들이 CPND를 다 갖췄다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CPND는 C는 콘텐츠, P는 플랫폼, N은 네트워크, D는 디바이스. 요 네 가지의 이제 단어를 약자로 표현한 건데, IT 산업의 핵심적인 것들을 다 망라한 거거든요. 지금에 나오는 OTT 서비스들은 컨텐츠도 강력하지, 플랫폼화도 잘 돼 있지, 그 다음에 네트워크에서도 굉장히 자율적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태블릿을 보든 뭐 노트북으로 보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완전체에 가깝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코드 커팅까지는 가진 않고, 코드는 유지하되 뭐 넷플릭스도 갔다가 그냥 갔다 왔다 했다고 했잖아요. 그 말처럼 오히려 이제 그 OTT 서비스들이 한편으로는 규제에서 조금 자유롭다 보니까는 새로운 컨텐츠적인 시도를 많이 할 수 있는데, 실시간 TV 채널에서는 아무래도 규제가 많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컨텐츠가 좀 제약돼 있어서 그 갭을 줄이는 노력을 제가 봤을 때 정부나 뭐 이런 방통이나 뭐 이런 데서 해주면 훨씬 더 이제 그 실시간 채널을 서빙하는 IPTV 사업자들도 괜찮을 것 같고, 국내 사업자들끼리는 많이 좀 힘을 합쳐야 되는데 이해관계가 다 달라서 그런지 약간 이게 삐걱거리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는. TV 광고를 말한다는 거는 실시간으로 이제 채널 보면서 무한도전 앞뒤에 붙고 뉴스 앞뒤에 붙고 뭐 이런 거였는데, 확실한 거는 실시간 채널을 보는 수요는 줄어들 것 같아요. 혹은 보더라도 차라리 내가 이제 구독을 해가지고 광고 없이 보는 니즈도 많아지다 보니까 컨텐츠하고 좀 긴밀하게 제휴해서 많이 하는 PPL 광고라든지 간접 광고라든지 가상 광고 이런 것들은 오히려 컨텐츠 공급이 이제 OTT나 이제 이런 쪽으로 확대가 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의 광고 시장은 더 커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종영하긴 했지만 빈센조 그때 했을 때도 뭐 보니까 뭐 계속 뭐 커피 사탕 그거 먹고 홍삼 에브리타임 맨날 막 빨고 막 이러잖아요. 일단 빨지 어쨌든. 근데 단순히 광고가 뭐 프로그램 앞뒤에 붙고 이런 것들은 점점 사실 소비자들이 이제 시청 행태가 좀 달라지다 보니까 그쪽은 조금 어두워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TV 상품을 많이 좀 광고주들한테 체험하게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와중에 제가 좀 알게 된 게, TV 광고가 뭐 누구는 뭐 브랜딩이다, 근데 요즘엔 뭐 퍼포먼스다, 브랜딩이냐 퍼포먼스냐를 떠나서 TV가 이제 스마트 TV 보급률도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모바일처럼 개인화까지는 안 가더라도 광고 성과 측정 이런 것들은 좀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왕이면 모바일보다는 TV로 보는 게 굉장히 좀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 자체는 저는 분명히 굉장히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을 해요. TV가 절대 그렇게 뭐 지는 태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